순창군이 유명 셰프와 함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개발해 조리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가 새로운 음식을 시식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올해 9월까지 도내에 유기동물이 6천여 마리 발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에 들어갑니다. 유기동물 가운데 29%가 입양이나 기증됐습니다. 검찰이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굴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교직원 해외 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교육계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순창군이 유명 셰프와 함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음식을 개발해 소상공인들에게 레시피를 무료로 전수하고 있는데요. 유명 먹방 유튜버가 전수 현장에서 새로운 특화 음식을 시식하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명 셰프로 알려진 유연수 씨가 순창 지역 특산품인 간장과 된장, 고추장을 활용한 순창 삼합이라는 특화 음식을 개발해 순창 지역민들에게 조리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이 맛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색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있다? 삼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음식, 세 가지 음식이 있는데 세 가지 음식을 어떻게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또 색다른 맛이 나니까 그만큼 많이 재미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 먹방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쯔양이 특화 음식을 전수받은 순창 지역 한 식당에서 새로운 특화 음식 시식에 나섰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조합인데도 너무 조화롭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맛을 못 느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한번 와서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창에 정말 놀거리, 먹을거리, 볼거리 정말 많거든요. 강천산도 진짜 아름답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다들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순창에 한번 놀러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순창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특화 음식 조리법을 전수받은 소상공인들은 새로 개발된 음식들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연수 셰프님과 함께 개발한 순창의 고추장과 간장, 된장을 이용해서 각각의 장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님이 이제 오셔서 시식도 하시고 이제 맛도 보시고 하셔서 아무래도 어마어마한 손님들이 몰리실 것 같습니다. 유명 셰프와 함께 새로운 특화 음식을 개발하고 조리법을 지역민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순창군.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 판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서 순창 지역 농특산물 판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검찰이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강간과 살인미수,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하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더 따져보기 위해 항소장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9월까지 도내에 유기동물이 6천여 마리 발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에 들어갑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개 4,900여 마리와 고양이 1,000여 마리 등 총 6,5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고 이 중 29%가 입양이나 기증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27일까지 도내 모든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시설 기준과 운영 실태, 보호비용 청구 투명성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교직원 해외 연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지적된 교직원 해외 연수의 체계적인 추진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교직원 해외 연수 내실화 운영 방안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교직원 해외 연수 내실화 운영 방안의 주요 내용은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 구성과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연수 후 평가 강화 등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교육계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남원시 문화마을 주민들이 마을 내에 산업용 태양광 시설이 추진되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남원시 주천면 하송 문화마을 주민들은 최근 마을 내에 추진되고 있는 산업용 태양광 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입주민용이 아닌 산업용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경우 기존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태양광이 제일 동네 제일 끝털이 한가운데에 제일 좋은 자리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 그거 보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마을의 전체적인 재산이나 모든 게 다 침해를 받는 쪽이죠. 그래. 유명 중소기업 2개 회사가 김제 씨와 투자 협약을 맺고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종합식품기업인 참고을은 지평선 산업단지 내 3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50억 원을 들여 생산 설비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인 알룩스는 자유무역지역 내 3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38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투자를 결정해 주신 기업을 환영하며 세계 인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제 씨는 이번 협약으로 70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속 소화기, 그러니까 D급 소화기가 전기차 전용 소화기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D급 소화기는 마그네슘 등 가연성 금속의 화재 진화에 특화된 소화기인데 마치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로 둔갑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전기차 소화기를 검색하자 수많은 소화기들이 올라옵니다.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문구부터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라는 문구까지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 소화기들은 대부분 금속 소화기일 뿐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금속 소화기, 그러니까 D급 소화기를 전기차 배터리 소화기로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 국내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고 세계적으로 리튬 배터리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없습니다. 소방청도 업체들의 미인증 소화기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인증도 되지 않은 소화기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에서는 편법이라고 그래요. 위법은 아닌데 편법. 근데 위법이라고 보일 것 같은데 속인 거잖아요. 실제로 한 유튜버가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고 홍보한 D급 소화기로 작은 리튬 배터리에 불을 끄는 시험을 해봤습니다. 과전류를 이용해 작은 리튬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고 D급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려고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00도가 넘는 열폭주가 일어납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소화기가? 불이 진짜 전혀 1도 안 꺼져. 오! 깜짝이야. 실제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D급 소화기를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했을 때 그 배터리가 이제 열폭주하게 되면 다른 일반 소화기는 사용할 수 없는데 저거는 끌 수 있는 약재가 포함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소방 박람회 그런 데 가보니까 저거를 전기차 화재용이라고 홍보하더라고요. 비단 시민들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속 소화기를 전기차의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처럼 홍보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소에 설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리튬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을 이 소화기로 끄려다가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 시 800도에서 1000도가 넘는 열폭주와 함께 벤젠이나 톨루엔, 불산 같은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검증도 되지 않은 소화기 비치로 자칫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김제시가 전북도의 내년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사업 공모에 5곳이 선정돼 도비 7억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5곳은 원예작물 생산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과 장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도전하는 힐링밸리 보육생과 청년농들이 유익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 자체적으로도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북도가 선정한 18곳의 27%가 넘는 비율로 김제에서 가장 많은 곳이 선정됐습니다. 남원 원예농협이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자로 선정됐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8월부터 약 한 달간 공공급식 지원센터 민간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남원 원예농협과 협약을 맺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 원예농협은 오는 30일부터 5년 동안 관내 유치원과 학교 등에 식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성장기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자입니다. 전북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 여부에 따라 영호남 중심의 기존 정치 문화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 대토론회는 내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 선정 결정이 가져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전북도당, 국민의힘 공동주최와 민주당 박희승 의원, 전북도 남원시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영남동 수도권 이남 지역 정치권이 후원하고 행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특히 토론회에는 부산, 대구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동행 의원뿐 아니라 영남 지역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힘을 보탤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는데요.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남원의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문제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립서비스 차원의 정치적 화법이 아닌 추 원내대표의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후속 조치를 위한 수출기업 교류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인 비즈니스 대회와 JB 페어에 참여한 기업이 대상으로 수출 전문가 컨설팅과 수출기업 의견 교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여 명의 통상 전문가가 100여 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수출 계약 성사를 지원했습니다. 정읍시가 수서고속철도 SRT 매거진이 선정한 내년이 더욱 기대되는 관광도시로 꼽혔습니다. SRT 매거진은 전국 55개 도시를 대상으로 구독자 설문조사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정읍시를 2025년 방문도시로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SRT 매거진은 정읍은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과 유구한 역사 문화자원 등 관광 잠재력을 갖춰 내년이 더욱 기대되는 도시라고 평가했습니다. SRT 매거진은 연간 2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수서고속철도 전좌석에 비치되는 문화여행 전문 잡지입니다. 제6회 부안군 평생학습축제가 지난 31일 군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축제에서는 늦가기 학습자들의 시화 전시와 같은 평생학습 성과 발표와 미래교육 체험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청우 평생학습관도 문을 열었습니다. 강의실과 개방형 주방 등 6개 교육 공간을 갖춘 학습관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